예, 2022년도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초청해서 그 팔레스타인과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인터뷰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협력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권유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 줌으로나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5번째입니다. 매년 저희가 첫 해년도 시작할 때부터 3년 전부터 계속 꼬박꼬박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엄홍석 선생님 직장에서 퇴근하시자마자 직접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우선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엄홍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그 기업의 환경안전보건 시스템이라고요. 그 웹으로 그 사무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설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담당하고 있는 엄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질문, 공통 질문과 같은 건데요.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하게 된 계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큰 거는 이윤희 총장님을 알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학교 때부터 이제 뭐 그 기독교 학생운동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이라든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관련해서 좀 그 계기가 돼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세 번째 질문인데 이것도 좀 답이 좀 밋밋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러면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학생 기독교 운동 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동기라든가 또 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매년 참여하면서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이 캠페인을 소개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개를 하셨을 때 이게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보질 못해가지고 주변 지인들의 반응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YMCA에서도 그 일을 했었고 하면서 이제 뭐 그 직접 주체가 돼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좀 뭐랄까요? 그냥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좀 같이 주변에서 동료들, 회사 동료들이나 뭐 주로 만나는 사람들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리나 뭐 이런 그 뭐 얘기를 권해볼 수는 있는데 제가 좀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권해보지는 못했고 뭐 주변에 이제 뭐 가끔 뭐 그런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 있긴 한데 얘기하면 곧바로 흥미를 좀 잃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강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죄송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워낙에 팔레스타인 이슈가 한국 시민사회에서 좀 생소와 좀 낯선 이슈이기도 하죠. 그리고 낯설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많은 편견과 또는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통해서 또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평화의 담론의 폭을 좀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한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아무래도 그 뭐랄까요, 그 중동 지역의 분쟁이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세계 그러니까 외신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좀 정확한 시각이나 분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그 테러리스트 집단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런 지원들이 결국 그 사람들을 돕게 돼서 나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또 자기 어떤
사회적 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어떤 자구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방적인 그 힘과 힘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피해, 가해, 그다음에 이제 보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평화적으로 분쟁을 잘 해결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체계들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공방이 오가고 하는 형태들이 좀 안타까운데 이것들은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이제 외신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좀 일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언론이 거의 없다 보니까 누가 뭐 논문 찾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슈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좀 머리에 뿔난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 사람 생각하듯이 뭐 그런 그것보다 좀 더 심한 형태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그러니까 지원하게 된 동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너무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저기 뭐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필요하다 하시니, 그러니까 거기 뭐가 필요한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이제 윤희 총장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시니, 그건 저쪽으로 꼭 믿고 지원을 하게 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무 심기이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맥락이 다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든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상징뿐만이 아니라 그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 겸사겸사 그렇게 지원하게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세계 그 더블 스탠다드 이중 기준이란 그 시각들이 이렇게 평가들이 있는데 아마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해석이고 또 남북한 특히 이제 북한 지역에 대한 기준 잣대가 이중 잣대로 해석되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 대표적인 지역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과 북한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다 한다면 그 지금 한국 시민사회가 좀 낯설기도 하면서도 또 이렇게 그 또 잘 많은 분들이 접하는 것이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어지는 이렇게 가상 세계로 보여지어지는 이게 갈등과 분쟁 지역으로만 해석되어지는 이게 팔레스타인과 우리 한국 시민사회 민이 평화로 협력을 해야 된다면 그러한 필요성이나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나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저한테는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그, 뭐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남북 분단 상황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그 계속해서 이제 민간 차원의 교류나 왕래, 그다음에 그분들을 계속 더 만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실제로 실천이 되어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왕래가 오가고 경제적 또는 정치적, 문화적 뭐 여러 가지 어떤 교류와 협력들이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오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걷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정치 권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여건 자체가 그런 만남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들이 너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민간의 힘으로 뛰어넘기도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혀 있고 풀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불법적인 그 상태에서 그 만나야 된다거나 행사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모순적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더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들이 좀 우리 그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 그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교류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어떤 그 정치 권력들이 좀 그 뭐랄까 이렇게 개혁이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투표자라는 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풀리지 않으니 교류가 없고 교류가 없으니 오해가 더 심해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가져가려면 사실은 물꼬가 트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물꼬를 트이려면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풀려야 되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수준에서는 뭐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나 좋은 어떤 제언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실제로 그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개발협력기구가 이제 코이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코이카가 이제 국제 민간 단체들과 국제개발 협력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예산이고 그 중에서도 또 평화와 관련해서는 더 소규모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민간과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못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라 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곳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북한이 안 되고요. 북한 지역과의 협력 사업, 교류 협력 사업이 정부와 민간의 공동의 파트너십을 갖고 하는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곳은 그 팔레스타인이죠. 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시각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국 시민사회가 그동안 식민지나 내전의 경험을 통해서 갖고 왔던 이게 순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왔던 그런 약자들의 평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약자들에 의한 평화, 연대가 대단히 소중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예, 예,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광주 항쟁의 현실을 이제 모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알리고자 노력했던 과정들이 좀 있었고, 뭐,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윤 소장님 가져오신 자료들 중에서 봤던 것 중에, 그 팔레스타인 이제 장벽 문제 있잖아요. 실제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장벽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것처럼 심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사람을 살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죽이려고 만든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다 가해지는 폭력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폭력일 수 있는 그 구조물들이 이제 내 삶의 터전에 이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숨을 막히게 하는 그 광경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되어지고 있고 하는 사실 자체가 되게 쇼킹했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전에 외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 시각 일변도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분쟁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여과 없이 그렇게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시각에서만 보도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분들이 뭐 어떤 폭력을 가했다, 그러니까 또는 테러를 했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기사들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좀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거가 사실은 좀 음, 민간이 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이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널리 알려지고, 저 뭐 소개는 많이 못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그 말씀 주셨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좀 보면 이제 마지막 질문 인사 마무리 전에 아마 어몽석 선생님이 그동안 저희 활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켜보면서 또 비판적인 관점에서 토론이나 제안도 많이 주시는 편인데요. 저희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한 이렇게 제안이나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저희들이 이제 3년 차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큰 무슨 이렇게 욕심을 갖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개인 그리고 기관 단체들이 다 자발적으로 주동이 돼서 같이 협력해서 매년 조금씩 그 캠페인을 확장해 가면서
각자 개인과 기관, 단체들이 근거하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면서 거꾸로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한 좀 이렇게 조언, 제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뭐,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조언 드리거나 할 수 있는 건 없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냥 뭐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죠? 주변에 권했던 경험을 좀 나눠주십사 했는데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좀 미안했는데 그 부분도 좀 노력을 하겠다. 저의 그냥 다짐으로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지금 예 어떻게 하자 하기에도 예 그냥 잘 준비해 주시는 거에 제가 잘 떠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잘 떠먹지도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뭐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재정적인 한계나 제한 속에서 저희들이 좀 알리는 방식도 SNS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동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다 많은 분들과 좀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또 하는 방법으로 유튜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과 접촉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많은 갖고 있는 전문 분야 속에서 제안과 아이디어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그동안 이제 주변 분들하고 많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야 올리브트리 캠페인 이런 거야 한번 좀 같이 참여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마무리 인사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무를 심읍시다. 예. 나, 나무를 심고, 예전에 저기 누구죠? 저자를, 이름을 잊었네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관련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겠지만, 사실은 공부를 떠나서 누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하는 상황들이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없어져야만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어느 한쪽을 없애서 끝낼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당연히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북이 처해 있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어,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뭐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렇게 나쁜 사람들하고는 무언가 할 수 없어라는 게 되게 감정적인 대응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도 좀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니 한 해 잘 마무리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새해 올리브 트리 캠페인도 열심히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들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엄홍성 선생님의 권유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엄홍석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분리장벽 문제나 점령총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이번 주에 팔레스타인 친구들하고 직접 인터뷰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팔레스타인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의 그 파트너인 팔레스타인의 파트너인 JAI라는 단체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리더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평화 운동과 만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항상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돕는 게 아니야라는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저희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야. 음, 한반도의 남북한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의 팔레스타인과 만나는 거야. 그럴 때만이 지정학적 재패권 질서 속에서의 남북한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루스 몇 그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남북한과 동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평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에도 만들어지고 이게 저희 한국 사회, 한국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단히 평화의 씨앗을 만들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몽석 선생님이 뭐 주변에 같이 많이 못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오늘 이런 인터뷰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잘 나타나지 않는 분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흔쾌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거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으로 내어주신 말씀들이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